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 아파하고 슬퍼한 만큼 참회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본질적으로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도 리더는 이 시대의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시죠. 차동엽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많이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요.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무거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참 너무 많이 희생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건 그 어른들의 욕심, 탐욕, 또 원칙을 외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회의 단면이 그대로 노출된 그런 사고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은데요. 신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슬픔을 겪은 당사자들 그 슬픔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도 그렇죠.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우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당장 이렇게 써야 되는 글들이 있는데 정해진 기고문들이 있는데 글이 안 써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하여간 전 국민적인 이 슬픔이고 아픔인데 이게 좀 수습이 좀 돼서 우리가 좀 이제 그분들도 좀 슬픔을 조금 사귀고 또 이 사회는 또 나름대로 또 갈 길을 또 가고 하는 그 시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자세히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무엇이 문제였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이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 와닿은 게 있어요. 한 도시의 모습은 모자이크와 같다. 그런데 어떤 모자이크냐 하면은 그 도시 구성원들의 얼굴들이 합쳐진 모자이크와 같다. 그래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 100%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멩이들을 많이 던졌어요. 우선은 이제 최고 책임자 모든 분들에게 돌멩이들을 던졌는데 각자 조금씩은 그런 이 지금 발생한 이 불행한 사태의 원인 제공에 우리들도 좀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고 법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어떤 안전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피하고 협조 많이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제 국민 개개인이 전부 내 탓이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각각 개개인의 이제 반성과 참여에 일단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물적인 거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민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 지적들이 있고 대대적인 혁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그 표방했던 그 기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의 상식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들 다 원칙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게 모든 과정 절차가 진행되는 거기에 우선 의식개혁이 돼가지고 여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협조해주고 동참해주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행정부나 이제 특히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만들고 다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의식개혁의 문제에서는 뭐 좀 가톨릭을 위시해서 종교계가 조금 나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분들, 저는 이제 그 종교계에 아주 극히 미소한 한 사람이니까, 이제 종교계에 또 지도자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들 역할에 저희들도 아주 협조하고, 또 앞장설 생각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이번 사태를 슬퍼하고 저도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걱정되는 거는요. 한바탕 집중적으로 슬퍼하다가 6월에 월드컵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있죠.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그게 제일 있죠.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SNS를 위주로 해서 이제 4월 16일을 좀 조금 이제 더 나가신 분들은 이제 국치일로 정하자. 근데 그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4월 16일은 뭐 추모일로 정하는 정도로 해서 계속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내놓은 분이 계시는데요. 그 상징적으로 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의 안전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라면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사실 전 지난 주말에 이제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유가족 분들에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분들도 이번 또 아픔을 딛고 또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환경에서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이 9.11 테러를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을 관찰을 좀 해본 입장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극복하나. 그랬더니 슬픔은 슬픔대로 충분히 슬퍼하고 또 일어설 때는 의연하게 씩씩하게 진취적으로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그 자세는 우리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슬퍼할 수 있는 건 다 슬퍼하고 그렇다고 이 슬픔을 그냥 계속 이걸 가지고 비극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서둘러서 막 일어나라고 얘기할 시기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일어설 때는 정말 떨치고 일어나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그 의연하게 일어난다는 말씀 안에는 그 한바탕 뭐 슬퍼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사회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희생 위에 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좀 구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거 살아남은 자들이 이루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지금까지 뭐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말씀을 여쭈면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관련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부님 하신 희망 전도사, 행복 전달자, 좀 수식어가 많은데요. 그 희망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계신가요? 그게 이제 항상 그 모든 것은 하나가 이렇게 강조가 될 때는 그 반대급부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사회가 절망의 분위기가 한창 좀 이렇게 고조됐었어요. 우리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갑자기 사회가 이게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좀 회색빛으로 막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 사제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좀 응원하고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희망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희망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제 평생에서 준비된 저의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평생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실 교수님, 신부님,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 박사,
뭐 인생예술가 여러 가지 직함인데요. 네. 이렇게 그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는 것 같습니까? 열정이라고 이제 결국 이제 얘기할 텐데 열정은 따지고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반성을 해보면 예. 공명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그걸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명심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애정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사랑, 예. 또 아파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 이것이 제 마음속에 동인이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늘 성찰입니다. 예. 예. 그 뭐 다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호칭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신부고요. 예. 그다음에 희망 멘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희망 멘토요. 네.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희망을 자꾸 강조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역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한국 사회가 뭐 행복한 사회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물론 뭐 국제 비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행복하지 않은 한국 사회 그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요 근래에 이 동남아를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또 남미도 다녀보고 그럴 기회가 있어서 비교적 이 행복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예. 그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환경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봐도. 예. 그런데 그들은 표정이 밝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서 이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연구를 좀 해서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생각이 일단은 여러 가지 욕심이나 원하는 것들하고 해가지고 만족을 아직 못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언어가 우리에게 발목이 되는 일이 많아요. 언어가. 예.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언어들 가운데에 보면은 행복과 관련된 언어들이 개발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언어하고 밀접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외국 사람들 어떤 경우에 그냥 습관적으로 I'm happy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행복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색해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일상 언어가 조금 이렇게 좀 풍요로워지면은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행복한 단어들을 좀 쓰고 그렇죠. 뭐 억지로 웃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이 사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심리적으로도 확실히 행복의 마음을 만들어주죠. 이제 그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 큰 틀에서 보면 너무 좀 물량적 사고가 지배하고 또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빨리빨리 가려고 또 그런 원인은 좀 없을까요? 이게 이제 그 초고속 성장, 그래서 압축 성장의 그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속 압축이라는 말은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경쟁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나란히 가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부각을 하면 지금 이런 현상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 그 사회적인 그 어떤 변수로서 불행의 요인을 찾는다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마 불행의 원인일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도 좀 한편 해보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또 뭐 저희 한국 사회가 불행한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또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받는 분들의 행태가 굉장히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이렇게 보면
고위직 인사에도 보게 되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문화가 일반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리더들의 반성과 좀 그런 참여의 실천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이 기득권층의 어떤 그 뭐 혁명이라고 그럴까요?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자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사회적인 여론이 그쪽으로 몰고 가면 이번에 뭐 하여간 공무원들과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일 안 하고 그래서 불공정하게 뭐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여간 차제에 대대적으로 수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망각하지만 않으면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속하게 쭉 가면은 지속하면서 그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존재하는 종교의 신도 수를 세보면 사실상 종교국가에 가까운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믿고 있는 분들이 잘만 믿어줘도 이렇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도 사회 현상에 맞물려서 같이 가니까 종교라고 뭐 따로 거룩하게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안에도 많은 비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동안에 물량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종교가 더 앞장서서 성찰해야 된다. 아주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역할, 누구보다도 이 사회의 공정사회, 또 이 사회가 정의사회 될 수 있도록 나의 몫을 이제는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을 각자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 각자 자기 주변의 작은 것부터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노력들을 해나가면 그게 큰 물결을 이뤄서 사회가 좀 개선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요즘 뭐 프란치스코 교황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표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화두들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 대중들의 마음을 얻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현상 어떻게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분 프란치스코 교황을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그분 사상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은 굉장히 준비된 그래서 그 준비됐다는 거는 그 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인식과 사랑 이게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도 아주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모든 것의 최우선은 인간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이 용도 폐기하는 그래서 폐기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능률 그다음에 뭐 또 뭐랄까 외모지상주의 또 기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우선적인 가치인데 이것들의 모순을 이제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대로 계속 낮은 대로 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이 더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와 닿았고 그 본질을 찌르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몸소 행하고 몸소 행하고 잠깐 제가 이제 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에 한국 이제 오시면서도 그 지금 한국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한 예. 말하자면 그 일정, 그러니까 아주 거명한 일정을 지금 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모든 것에 며칠 정도 머무르시죠? 4박 5일 정도 이제 머무시는데, 예. 그 당신의 행동 자체가 만날 사람 딱 만나고 예. 나머지 시간 당신 기도하시고 예. 이렇게 화려한 만찬은 전부 다 지금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일정을 준비하신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신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네. 돌아가신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연이 이제 깊으시다고 들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고하시고 또 차신 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인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예. 사실 인연이 깊은 분들로 치면 옆에서 모신 분들인데 예. 그냥 그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이제 인연 얘기가 나와서 말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뵌 모습으로는 그분은 1대1 만남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을 아우를 줄도 아시지만 그만큼 충실하게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고 사람을 그야말로 신미한적으로 그때 그 사람,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분의 정의에 대한 발언이 나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초가 돼 있는 저는 영성과 대인관계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는 그분께 감화를 받은 거는 그분은 웬만하면은 거절을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여간 주례사가를 하든지 누가 책을 추천을 받든지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우유부단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철학이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 못 주겠냐. 예. 그것이 철학이셨어요. 예. 그 이제 앞에서도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요. 무지개 원래 저도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 내용 중에 뭐 일부를 또 다른 글을 쓸 때 인용도 하고 물론 인용 코트는 달았습니다만은 예. 그 일종의 이제 자기개발서도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러는데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계셨는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인간 완성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개발하고 아주 맥락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 얘기를 가면서 자기 개발서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인간 완성을 목표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뭔가 도움을 받기는 원하는데 도움은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집대성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저술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거고 그 시기가 IMF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또 시기. 네, 그동안 사실 많은 책 쓰셨죠? 네. 몇 권 정도 지금 쓰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20권이 넘게 썼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우리 신앙에 관련된 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되죠,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우문 같습니다만은 가장 애착이 가시는 책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애착 갖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무지개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희망의 기환 제가 많이 지난 1년간 보급했고, 아주 최근에 신간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천금말씨라고, 천금말씨, 그러니까 이제 말의 씨앗인데 이것이 천금 간다. 그래서 이 사회를 치유하는 언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니 뭐니 지금 이 나온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 언어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언어 혁명을 이루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옥동자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요 놈이 이제 저한테 애착이 가겠죠.
형편이 어려우셔서 이제 공고 진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도 배우면서 또 대학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셨지 않습니까? 좀 그때 얘기 좀 회고해 주시죠.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영어하고 수학이 비교적 기초가 탄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이제 학비 문제, 생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고를 들어갔는데 예. 공고 들어가서 진학을 그래도 꿈을 꿀 수 있었던 뭔가 저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은 영어하고 수학을 자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예. 그 위에 이제 좀 이렇게 쌓아가니까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예. 크게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군대 다녀오신 후에 이제 신부님이 되셨는데 사실 쉽지 않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시는지. 그 대학을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모래시계 세대입니다. 예. 그 모래시계 세대 그러면 상징하는 바가 예, 많죠. 뭐 정치 격동기니까. 격동기니까요. 예. 그리고 550 시절에 저는 이제 그 대학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550 시절에. 그래서 그 550의 그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슬픔으로 물들였어요. 아주 예. 정말 절망과 슬픔으로 물들여서 거기에 많은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당시에 이 명동성당의 역할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늘 그냥 명동 중심으로 이 약자들이 몰려들고 성지로 불릴 만큼. 그렇죠. 그때 제 그 고민 끝자락에서 저기에 좀 합류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 그 명동 성당으로 상징되는 어떤 성직자들의 역할. 그래서 용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되신 후 이제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목 활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뭐 참 잘했다,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물론 뭐 전체가 그렇게 되시겠습니다만 꼭 집어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보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무지개 원리로 대변되는 그 7가지 저의 뭐라 그럴까 가치관. 예. 이걸 어떻게 됐든 대중에게 좀 보급하려고 일관되게 아주 고집스럽게 그래서 나중에 희망으로 오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결국 꿈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점은 제가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희망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혜인 수녀님 쓰시는 책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데 두 분 뭐 제가 수녀님 팬이었죠. 예. 수녀님 그 글을 아주 많이 쓰실 때 꼬박꼬박 읽어서 사서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제가 팬이라고 고백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녀님이 저의 이런 그 글 쓰는데 많은 자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잘 지내십니다. 좀 이렇게 병고를 좀 치르셨지만 또 워낙 또 긍정적이시고 낙천적이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잘 왕성하게 지내십니다. 뭐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 숨결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요즘 이제 어떤 이제 연령 계층보다도 뭐 다들 어렵지만은 이제 청년층의 좌절이 참 심각한데요. 뭐 대학 졸업에도 번듯한 일자리 갖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또 늦추는 학생들도 있고 오늘 저 나오신 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청년들에게는 그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당장은 눈앞에 희망의 꼬투리가 안 잡혀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 기간을 뭐 무슨 방법으로 이걸 견디겠어요. 그래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이 시기를 잘 버텨서 좋은 시절이 또 이 리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역사는
리듬을 탑니다. 그 리듬을 탈 때 그 리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좀 뒤처지지 말고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비 잘하네. 준비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예. 기회는 꼭 옵니다. 옵니다. 예, 예.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 어떤 일들 좀 계획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저는 이제 좀 정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꿈 얘기하다가 희망 얘기하다가 결국엔 이게 진화된 얘기인데 이 우리나라가 언어가 안 바뀌면은 다 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언어를 먼저 바꿔보면은 뭔가가 바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가 바뀌는데 조금 나름대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언어를 바꿔. 아름다운 언어, 또 그리고 배려의 언어, 예. 공생의 언어, 살리는 말, 뭐 예. 이런 쪽으로. 예. 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은 한국 사회를 대수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또 유가족에게는 충분히 슬퍼하되 의연히 일어서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